레나는 뚱보라고 불리며 단상에 섰고 그녀의 수치심은 군중의 조롱보다 더 크게 울부짖었다. 그녀는 가축처럼 팔려나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의 아버지는 그녀의 흠을 들추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한 푼 한 푼의 돈과 비웃음 가득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곳은 수치의 장터였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산 사나이가 나타났다. 그는 두려움 속에 속삭여지던 고독한 존재였다. 그의 시선은 군중을 꿰뚫었다. 그는 경매에 참여하는 대신 2배의 금액을 던져 조롱꾼들을 침묵시켰다. 나는 보석을 샀다고 그가 선언하자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사회적 인식을 거부하는 선언이었고 그의 행동은 진정한 가치를 말해주었다. 위선자들의 비난 어린 시선에서 벗어난 그의 산속 안식처에서 레나는 자신의 존엄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사회가 그녀를 짐으로 여겼던 곳에서 그녀는 꺾이지 않는 힘을 발견했다. 그녀는 진정한 가치가 타인에게 굴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자신의 존엄을 구축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순간에는 그녀는 짐이라고 불렸던 과거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비명을 들었다. 매일 뜨는 해가 주는 새로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림자, 아버지의 말, 군중의 조롱은 여전히 그녀의 생각 속에서 속삭였다. 산 사나이, 침묵하는 수호자는 그녀가 수치의 메아리를 꺾이지 않는 자기 확신으로 대체하는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평선 너머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도시를 휩쓴 화재가 그들의 외딴 오두막까지 번져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때 심판자이자 처형자였던 군중은 이제 자신들이 파교 앞에 서게 되었다. 잔인한 기쁨으로 그녀의 굴욕을 지켜보며 그녀를 짐이자 뚱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씁쓸했다. 레나는 묘한 감정의 파동을 느꼈다. 만족감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를 경멸했던 그들이 그녀의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곧 불길은 그들을 피난처를 찾게 만들었다. 그들은 산사나이의 오두막으로 찾아왔다. 그녀를 버리고 팔아넘겼던 바로 그들이었다. 망연자실한 그들의 얼굴은 최악에 버림받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레나는 한 푼 한 푼의 돈과 비웃음이 주었던 고통을 기억했다. 그녀는 팔렸고 굴욕당했으며 이제 그 똑같은 사람들이 무력하고 절망에 빠져 그녀의 문턱에 서 있었다. 새롭게 찾은 그녀의 힘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녀를 단죄했던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뚱보라고 불렸던 레나는 굴욕당한 채 단상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가축처럼 팔려나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술 취한 아버지는 그녀의 얼굴에 모욕을 퍼부었다. 한 푼 한 푼의 돈과 비웃음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곳은 수치의 장터였다. 그림자 속에서 산 사나이가 나타났다. 그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고독한 존재였다. 우레와 같은 그의 웅장한 실루엣이 군중을 침묵시켰다. 오래된 돌 같은 그의 눈은 조롱을 잠재우고 팽팽한 침묵을 만들었다. 경매인은 말을 더듬었다. 산사나이의 목소리가 거칠게 속삭였다. 2배. 무거운 동전들이 탁자 위로 굴러떨어졌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선고였다. 그의 눈이 레나의 시선과 마주쳤다. 매서운 위험이 있었지만 판단은 없었다. 나는 보석을 샀다고 그가 선언하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레나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보석? 그녀, 짐, 뚱보, 수치? 불신의 웅성거림이 광장을 휩쓸었지만 산 사나이의 얼음 같은 시선에 억눌렸다. 조롱으로 하나 되었던 군중은 두려움과 분노로 흐트러졌다. 레나는 그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고요함과 단호함을 보았다.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혼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말없이 굳은 살 박힌 손을 내밀었다. 레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들의 손가락이 닿았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온기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내려오는 것을 도왔다. 처음으로 그녀는 짐이 아닌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는 자신의 가죽 재킷을 벗어 레나의 어깨에 걸쳐 찢어진 드레스와 수치심을 가려주었다.
보호를 외치는 단순한 몸짓이었다. 산 사나이는 출구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군중은 창백하고 불쾌한 얼굴들의 바다처럼 갈라섰다. 레나는 그의 재킷 속에서 무게와 온기를 동시에 느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굴욕에 대한 작은 승리였다. 그는 강인하고 흔들림 없이 앞장서서 지금까지 그녀가 경험해보지 못한 존중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유일한 소리는 수레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그들을 지켜보는 마을의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그들이 도시에서 멀어질 때 그의 말, 나는 보석을 샀다는 레나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찼다. 그녀는 언제나 짐, 방해물, 가족의 수치였던 그녀였다. 궁중의 잔인함 때문에 뺨이 화끈거렸지만 재킷 아래로 다른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욕망이나 동정이 아니라 그녀가 잊었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산 사나이의 조용하고 단호한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위선자들의 비난 어린 시선에서 벗어난 그의 산속 안식처에서 레나는 자신의 존엄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사회가 그녀를 짐으로 여겼던 곳에서 그녀는 꺾이지 않는 힘을 발견했다. 그녀는 진정한 가치가 일어서서 자신의 존엄을 구축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순간에는 그녀는 짐이라고 불렸던 과거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비명을 들었다. 과거의 그림자, 아버지의 말, 군중의 조롱은 여전히 그녀의 생각 속에서 속삭였다. 산 사나이, 침묵하는 수호자는 그녀가 수치의 메아리를 꺾이지 않는 자기 확신으로 대체하는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평선 너머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도시를 휩쓴 화재 소식이 들려왔다. 한때 심판자이자 처형자였던 군중은 이제 자신들이 파교 앞에 서게 되었다. 잔인한 기쁨으로 그녀의 굴욕을 지켜보며 그녀를 짐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씁쓸했다. 레나는 묘한 감정의 파동을 느꼈다. 만족감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를 경멸했던 그들이 그녀의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겉 불길은 그들을 피난처를 찾게 만들었다. 그들은 산 사나이의 오두막으로 찾아왔다. 그녀를 버리고 팔아넘겼던 바로 그들이었다. 망연자실한 그들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레나는 한 푼 한 푼의 돈과 비웃음이 주었던 고통을 기억했다. 그녀는 팔렸고 굴욕당했으며 이제 그 똑같은 사람들이 무력하고 절망에 빠져 그녀의 문턱에 서 있었다. 새롭게 찾은 그녀의 힘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녀를 단죄했던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수레가 마을에서 멀어져 삐걱거릴수록 잔인한 비웃음의 메아리가 잠잠해졌다. 여전히 굴욕감에 떨고 있었지만 레나는 산 사나이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에는 판단 대신 침묵하는 존재감이 있었다. 바퀴의 덜컹거림은 그녀를 외면했던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미지의 세계로 가까이 이끌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다. 이것이 고통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의 시작일까? 그녀는 남아있는 존엄성의 조각들을 움켜쥐고 이 갑작스러운 운명의 전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들 사이에는 긴 도로와 무거운 침묵이 있었다.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말하지 않은 질문들과 미래의 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한 침묵이었다. 산 사나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소통했다. 휴식 시간 동안 그는 말없이 물과 육포를 건넸다. 그의 거친 손길은 든든했다. 밤이 되어 추위가 그녀를 괴롭힐 때 그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고 타오르는 모닥불은 온기와 안전을 제공했다. 폭력과 경멸에 익숙했던 레나는 혼란스러웠다. 소리와 모욕 대신 실질적이고 조용한 존중을 받았다. 이 무언의 몸짓들은 그녀의 마음속 공포의 얼음을 서서히 녹였고 그 자리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일까? 하는 불확실성을 심었다. 울창한 숲과 바위투성이 언덕을 가로지르는 길은 맑은 공기에 바람소리와 새들의 노랫소리를 실어 날랐다. 도시 여자였던 레나에게 야생 자연은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다. 산 사나이는 마치 그 일부인 것처럼 쉽게 움직이며 동물의 발자취를 알려주고 식물을 알아보며 다녔다. 인간의 잔인함과 비교했을 때 자연은 중립적이고 거칠지만 공정했으며 그녀의 몸무게나 신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레나는 깊이 숨을 쉬며 이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인간의 판단에서 벗어나면서 그녀는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아내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 산사나이와 함께한 매일은 침묵과 실질적인 보살핌을 가르쳤다. 레나가 발을 헛디뎠을 때 그의 강인한 손이 불평이나 짜증 없이 즉시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저녁에 냉기가 그녀의 얇은 옷을 파고들 때 그가 직접 채취한 따뜻한 약초차 한 잔이 조용히 손에 쥐어졌다. 이 몸짓들에는 낭만은 없었지만 단순하고 투박한 친절함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매한 짐이나 숨겨야 할 수치로 여기지 않고 과거와 외모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 대했다. 바위를 뚫는 물방울처럼 이 매일의 존중 행위들은 그녀의 마음을 둘러싼 방어벽을 천천히 허물었다. 처음으로 레나는 잔인한 말과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조용한 존엄성이 그녀 안에서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점점 커지는 안정감과 조용한 존중에도 불구하고 레나는 여전히 최근의 굴욕감이라는 짐을 안고 있었다. 수레가 숲을 지나 삐걱거릴 때 경매장의 모습들, 마을 사람들의 조롱하는 얼굴, 아버지와 군중의 잔인한 말, 그리고 모든 동전이 주었던 고통은 악몽과 조용한 사색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녀는 인간이 아닌 팔려나가는 물건처럼 느껴졌다. 산사나이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볼 때 내면의 싸움은 격렬했다. 그의 시선에는 비난이 없었지만 레나는 여전히 사회가 그녀에게 부여했던 자신의 무게와 수치심의 그림자를 보았다. 사람들을 멀리하고 마을 세상에 낯선 이 난자가 왜 자신을 구하고 그토록 존엄하게 대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과거는 그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고 그녀의 연약한 희망을 시험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빽빽한 숲과 가파른 산길을 헤치고 나아간 레나는 작지만 튼튼하게 지어진 오두막을 발견했다. 산빛 아래 묻혀있어 굴뚝에서 연기 한 줄기 없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주위는 시냇물 소리와 새들의 노래만이 간간히 들릴 뿐 야생 그대로의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고요가 지배했다. 이곳은 산사나이의 은신처이자 그녀의 안식처가 될 곳이었다. 여정의 끝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곳은 안전할까?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 오두막의 모습은 여정의 끝과 새로운 시작의 명확한 신호였다. 산사나이는 말없이 손짓으로 입구를 가리키며 그녀를 새 삶의 단계로 초대했다. 불합실성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힘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조용하지만 끈질긴 희망이 깃들었다. 산사나이의 외딴 오두막에서 레나는 새로운 현실에 첫 발을 내딛는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 등 모든 작업은 처음에는 그녀에게 짐처럼 느껴졌고 자신의 신체적 한계와 자신을 단죄했던 사회적 판단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수치심은 역력했고 움직임은 불안정했다. 하지만 침묵했지만 주시하는 산사나이의 눈길 아래 레나는 전에 알지 못했던 힘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한다. 산사나이는 그녀를 평가하지 않았다. 그의 몇 안 되는 몸짓과 시선은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도끼를 올바르게 잡는 법, 불을 피우는 법,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다. 숙달하는 모든 기술은 그녀의 자존감을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되었다. 육체적 피로는 잘 해낸 일에 대한 만족감으로 바뀌었고 그녀 몸의 무게는 점차 강인함의 원천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음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뚱뚱한 레나가 아닌 생존하고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는 육체 노동이 치료가 되고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과거의 수치심을 씻어내어 내면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단계였다. 그녀의 손은 더욱 강해졌고 예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심장은 새로운 희망의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 단순하고 거친 환경에서 레나는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행동하고 생존할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배운다. 레나와 산사나이의 관계는 무언의 말과 상징적인 몸짓으로 발전하며 이는 레나의 회복되는 자존감의 토대가 되었다. 오두막 안에는 일상생활의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 깊은 침묵이 흘렀다.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산사나이는 자신의 존경과 보살핌을 전달했다.
그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거나 비웃거나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이는 레나의 이전 삶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대신 레나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잠자리에 놓인 따뜻한 담요, 그녀의 그릇에 담긴 추가적인 스튜, 작업을 더 쉽게 해주는 수리된 도구들. 그의 존재는 꾸준했지만 강요하지 않아 구속감 없이 안정감을 주었다. 레나가 어려운 작업을 할 때면 그는 종종 옆에 나타나 말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이는 그녀의 노력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이전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던 이러한 이타적인 선행들은 그녀가 더 이상 짐도 아니며 조롱의 대상도 아니라는 확신을 서서히 심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존경이 자신의 외모나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비록 그들의 시선이 드물게 마주쳤지만 그의 눈 속에서 레나는 사회의 잔인함이 안긴 상처에 약이 되는 듯한 수용과 인정을 보았다. 이러한 조용하고 실질적인 대우는 그녀의 내면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진정한 가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인정받는 데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점차 레나는 깊은 수치심과 짐이라는 느낌에서 벗어나 외딴 곳에서의 삶에서 유능한 동반자로서의 자기 가치와 역할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행동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편견이 확인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따뜻한 식사, 깨끗한 옷, 겨울을 위한 땔감 비축 등 자신의 노동이 가져온 실질적인 결과를 보면서 그녀의 내면의 독백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짐짝 취급하며 조롱했던 과거의 잔인한 말들의 메아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유능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때 수치심과 공개적인 굴욕의 원천이었던 그녀의 몸이 더욱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수줍었던 미소, 그리고 점차 대담해지는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피어났고, 조용한 콧노래가 일상적인 작업에 동반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산 사나이에게 짐이라고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들의 작은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혁명적이었다. 레나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는 존엄성이 수치심을 밀어내고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힘의 감각이 대체하는 내면의 각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외적인 꼬리표가 아니라 스스로 가꿀 수 있는 내면의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산 사나이의 외딴 오두막에서 레나의 삶은 느리지만 위안이 되는 리듬을 얻었으며, 매일매일 그 리듬은 그녀에게 안전과 평온의 동의어가 되어갔다. 하루하루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들로 채워졌다. 처음에는 단조롭게 느껴졌지만 곧 그녀의 격동하는 과거의 바다에서 닻이 되어 주었다. 해가 뜨면 아침의 의무가 시작되었다. 몇 마리 닭에게 모이를 주고 벽난로에 불을 피워 소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정오에는 작은 텃밭에서 허브를 알아보고 채소를 가꾸는 작업과 숲에서 채집한 것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저녁은 보통 침묵 속에서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고, 그 후에는 숲의 소리만이 가끔 들리는 밤의 고요가 찾아왔다. 도시에서의 이전 삶의 혼돈과 잔인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러한 체계적인 질서는 레나에게 위안을 주었다. 모든 행동에 제자리와 목적이 있는 이 질서정연한 세상에서 레나는 안도감을 찾았다. 숲의 고요함,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 그리고 단순한 삶은 그녀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면의 평화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갓 구운 빵의 맛, 손을 따뜻하게 데우는 불꽃의 온기, 보라색과 황금빛으로 산을 물들이는 석양의 모습 등 작고 소박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판단하는 시선과 잔인한 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레나는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지 경험했다. 오두막은 그녀의 안식처가 되었고, 그녀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수치심은 점차 사라지고, 매일 새로운 새벽과 함께 그녀 안에서 자라나는 소속감과 존엄성으로 대체되었다. 처음에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일상은 힘과 안정감의 원천이 되었고, 새로이 발견한 자존감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레나의 존엄성 회복 과정에서 핵심적인 순간은 산 사나이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혹은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의 잔인한 잣대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의 외모, 체형, 과거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에는 판단의 그림자조차 없었고 오직 그녀의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인정과 그녀라는 사람에 대한 조용한 존경만이 담겨 있었다. 평생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평가받고 모욕당했던 레나는 그의 존재 속에서 자신의 가치가 신체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내면의 모습에 달려있음을 배웠다. 그녀가 나무를 패고 시냇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텃밭을 가꾸는 고된 일을 할 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해 주었을 때, 레나는 자신이 뚱뚱할 레나, 팔아치울 짐 또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유능하고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말없이 받아들이는 시선 속에서 그녀는 마을의 잔인한 사람들 눈에 비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모습에는 수치심 대신 존엄이 있었고 나약함 대신 힘이 있었다. 그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수용과 실질적인 보호를 통해 그는 레나가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처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 주었다. 이 무언의 인정은 천마디의 약속보다 강력했다. 왜냐하면 이는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스스로도 아웃사이더였던 사람, 겉모습 너머를 보고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알아주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 속에서 레나는 단순히 레나, 즉 한 인간일 뿐 자신의 결점들의 총합이 아니었다. 지평선 위에 연기가 짙어지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몇 달에 걸쳐 쌓아올린 레나의 평화는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숲의 덤불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지치고 누더기가 된 채 얼굴은 게으름과 두려움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오두막 문턱에 쓰러졌다. 도시가 불탔어.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 도망치고 있어. 도망자의 말은 레나의 심장을 움켜주었고 옛 두려움을 일깨웠다. 자신이 짐으로 여겨졌던 과거의 굴욕이 그녀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며칠이 지나고 더 많은 피난민들이 도착했다. 레나는 산 사나이를 도우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새로운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지저분하고 지친 얼굴들 속에서 그녀는 옛날 자신을 비웃고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불렀던 가해자들을 알아보았다. 이제는 절박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들의 모습은 레나에게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깊이 봉인되었던 상처를 다시 터뜨렸다. 그녀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고 혐오감과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과거와 맞서야 했다. 과연 그녀는 증오 없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 새로이 찾은 힘이 이 예기치 않은 시험을 견뎌낼 만큼 충분할까? 그날 밤 레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과거의 굴욕에 대한 쓰디쓴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산 사나이에게 배운 새로운 힘과 존엄성 사이에서 증오심이 그녀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어 그 가르침들을 저버릴 수 있을까? 그 딜레마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그들을 벌할 것인가 아니면 도울 것인가? 레나가 잠이 들었을 때 산 사나이는 불 옆에 앉아 있었다. 바위처럼 미동도 없는 그의 얼굴은 깊은 고뇌를 담고 있었다. 그는 레나가 자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과연 난민들을 돌려보낼까? 그는 말없이 일어나 헛간을 가리켰고 그들을 받아들였다. 이 엄격하고 침묵하는 몸짓은 레나에게 차가운 샤워를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과거와 복수심에 얽매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확고한 도덕률을 따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산 사나이의 태도는 레나에게 모범이자 도전이 되었다. 과연 그녀도 그처럼 자신의 고통과 증오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을 해쳤던 이들에게까지 용서와 도움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힘임을 보여주었다. 한 지붕 아래에서의 공동생활은 연기처럼 자욱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 힘들었다. 피난민들은 피난처를 제공받은 것에 감사하면서도 레나를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예전의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레나는 그들의 조용한 판단과 속삭임을 느낄 수 있었다. 매 끼니, 매 공동 작업 하나하나가 시험과도 같았다. 레나는 산 사나이에 침묵하는 위험을 본받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씨름하고 있었다. 이것은 레나에게 최후의 시험이었다. 가해자들이 동거인이 되고 그들의 운명이 자신의 자비에 달린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과연 그녀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을까?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이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해야 했다. 복수를 갈망하는 희생자인가? 아니면 연민과 존엄의 힘을 찾을 수 있는 여인인가? 도시를 집어삼킨 불길은 폐허와 재만을 남겼다. 한때 레나를 경멸했던 자들이 이제는 더럽고 굶주리고 겁에 질린 채 그녀의 피난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멸했던 남자와 경매에 팔아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었던 여자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한때 잔인함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절망과 수치심이 역력했다. 침묵하는 산 사나이 옆에 선 레나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상처와 새로이 발견된 꺾이지 않는 힘이 싸우고 있었다. 짐이라 불렀던 자들이 이제는 스스로 짐이 되어 자비를 구하는 모습은 목을 조이는 듯한 광경이었다. 공기는 탄내와 차마 내뱉지 못한 말들, 그리고 후회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것은 그들과의 대면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안겨주었던 모든 수치심과 함께 그녀 자신의 과거와의 대면이기도 했다. 과연 그녀는 그들을 도울 존엄성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이 겪었던 잔인함이 승리하도록 내버려둘까? 그녀의 심장은 종소리처럼 울렸고 머릿속에는 장터에서의 그날 기억들이 윙윙거렸다. 이 순간은 그녀가 얻은 모든 것에 시험되었다. 그렇다. 정말로 모든 것에. 마을 사람들이 오두막 앞에 서 있을 때 레나는 오래된 수치심이 다시 그녀를 에워싸려 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잔인한 목소리들이 다시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한때 부서졌던 레나가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새로이 확고해진 힘 때문에 더 강하게 뛰었다. 그녀는 그들의 잔인한 말 하나하나, 경멸로 가득 찬 시선 하나하나, 그리고 그녀를 사회의 짐으로 만들었던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눈에서 그녀는 두려움과 간청을 보았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전과는 달랐다. 더 강하고 더 위험 있었다. 이것은 시험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증오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다시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느끼는 바를 표현할 말을 찾아야 했다. 한때 그녀를 짐승처럼 경매에 붙였던 노인 중 한 명이 피난처를 간청하기 시작했을 때 레나는 말들이 저절로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바닥에 있었을 때, 내가 당신들에게 그저 짐이었을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조용하지만 힘과 위험을 담아 내뱉은 이 말들은 그녀의 방어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그녀를 해쳤던 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첫 순간이었고 그녀의 가치와 그토록 필요했던 힘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레나가 자신을 팔아넘겼던 친아버지와 마주하게 되면서 대립은 격화되었다. 그의 위선은 노골적이고 고통스러웠다. 레나, 우리를 도와야 해. 넌 우리 가족이야. 내 딸이잖아. 그는 마치 경매가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녀를 잔인한 사회에 내던져진 가치 없는 짐으로 취급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레나는 더 이상 순진하고 부서진 소녀가 아니었다. 감정에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힘과 새로이 발견된 위험으로 가득했다. 당신은 나를 짐이라고 불렀고 짐승처럼 팔아넘겼어요. 그때 가족은 어디 있었나요? 내가 장터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을 때 당신들의 자비는 어디 있었나요? 그녀는 그들의 위선에 정통으로 꽂히는 일격처럼 물었다. 나는 당신이 요구할 수 있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나는 인간이에요.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갔지만 내가 되찾아낸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그토록 힘있게 이 말들을 내뱉었고 그녀 뒤에 서 있던 산 사나이조차 자부심을 느꼈으며 군중은 침묵 속에 귀 기울였다. 그들 중 일부는 수치심의 시선을 떨구었고 다른 이들은 마침내 그녀에게서 뚱뚱한 레나가 아닌 비범한 힘과 품격을 지닌 여인을 보았다.
이것은 잔인한 과거를 거부하고 수치심의 굴레를 끊어내며 그녀의 독립성과 진정한 가치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으니 그토록 레나는 뚱보라고 불리며 단상에 섰고 그녀의 수치심은 군중의 조롱보다 더 크게 울부짖었다. 그녀는 가축처럼 팔려나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의 아버지는 그녀의 흠을 들추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한 푼 한 푼의 돈과 비웃음 가득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곳은 수치의 장터였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산 사나이가 나타났다. 그는 두려움 속에 속삭여지던 고독한 존재였다. 그의 시선은 군중을 꿰뚫었다. 그는 경매에 참여하는 대신 2배의 금액을 던져 조롱꾼들을 침묵시켰다. 나는 보석을 샀다고 그가 선언하자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사회적 인식을 거부하는 선언이었고 그의 행동은 진정한 가치를 말해주었다. 위선자들의 비난 어린 시선에서 벗어난 그의 산속 안식처에서 레나는 자신의 존엄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사회가 그녀를 짐으로 여겼던 곳에서 그녀는 꺾이지 않는 힘을 발견했다. 그녀는 진정한 가치가 타인에게 굴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자신의 존엄을 구축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순간에는 그녀는 짐이라고 불렸던 과거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비명을 들었다. 매일 뜨는 해가 주는 새로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림자, 아버지의 말, 군중의 조롱은 여전히 그녀의 생각 속에서 속삭였다. 산 사나이, 침묵하는 수호자는 그녀가 수치의 메아리를 꺾이지 않는 자기 확신으로 대체하는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평선 너머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도시를 휩쓴 화재가 그들의 외딴 오두막까지 번져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때 심판자이자 처형자였던 군중은 이제 자신들이 파교 앞에 서게 되었다. 잔인한 기쁨으로 그녀의 굴욕을 지켜보며 그녀를 짐이자 뚱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씁쓸했다. 레나는 묘한 감정의 파동을 느꼈다. 만족감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를 경멸했던 그들이 그녀의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곧 불길은 그들을 피난처를 찾게 만들었다. 그들은 산사나이의 오두막으로 찾아왔다. 그녀를 버리고 팔아넘겼던 바로 그들이었다. 망연자실한 그들의 얼굴은 최악에 버림받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레나는 한 푼 한 푼의 돈과 비웃음이 주었던 고통을 기억했다. 그녀는 팔렸고 굴욕당했으며 이제 그 똑같은 사람들이 무력하고 절망에 빠져 그녀의 문턱에 서 있었다. 새롭게 찾은 그녀의 힘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녀를 단죄했던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뚱보라고 불렸던 레나는 굴욕당한 채 단상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가축처럼 팔려나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술 취한 아버지는 그녀의 얼굴에 모욕을 퍼부었다. 한 푼 한 푼의 돈과 비웃음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곳은 수치의 장터였다. 그림자 속에서 산 사나이가 나타났다. 그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고독한 존재였다. 우레와 같은 그의 웅장한 실루엣이 군중을 침묵시켰다. 오래된 돌 같은 그의 눈은 조롱을 잠재우고 팽팽한 침묵을 만들었다. 경매인은 말을 더듬었다. 산 사나이의 목소리가 거칠게 속삭였다. 2배. 무거운 동전들이 탁자 위로 굴러떨어졌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선고였다. 그의 눈이 레나의 시선과 마주쳤다. 매서운 위험이 있었지만 판단은 없었다. 나는 보석을 샀다고 그가 선언하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레나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보석? 그녀, 짐, 뚱보, 수치? 불신의 웅성거림이 광장을 휩쓸었지만 산 사나이의 얼음 같은 시선에 억눌렸다. 조롱으로 하나 되었던 군중은 두려움과 분노로 흐트러졌다. 레나는 그의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고요함과 단호함을 보았다.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혼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말없이 굳은 살 박힌 손을 내밀었다. 레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들의 손가락이 닿았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온기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내려오는 것을 도왔다.
처음으로 그녀는 짐이 아닌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는 자신의 가죽 재킷을 벗어 레나의 어깨에 걸쳐 찢어진 드레스와 수치심을 가려주었다. 보호를 외치는 단순한 몸짓이었다. 산 사나이는 출구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군중은 창백하고 불쾌한 얼굴들의 바다처럼 갈라섰다. 레나는 그의 재킷 속에서 무게와 온기를 동시에 느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굴욕에 대한 작은 승리였다. 그는 강인하고 흔들림 없이 앞장서서 지금까지 그녀가 경험해보지 못한 존중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유일한 소리는 수레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그들을 지켜보는 마을의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그들이 도시에서 멀어질 때 그의 말, 나는 보석을 샀다는 레나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찼다. 그녀는 언제나 짐, 방해물, 가족의 수치였던 그녀였다. 궁중의 잔인함 때문에 뺨이 화끈거렸지만 재킷 아래로 다른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욕망이나 동정이 아니라